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에 이어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2학기가 시작된 뒤 광주 전남 40개 학교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이 확산세가 이어질까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과 학부모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호 기자입니다. 광주 북구의 한 중학교입니다. 이틀 동안 3학년 학생 12명과 교사 2명 등 학교 안에서 모두 14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고 확진자의 초등학생 동생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주말 3학년 1명이 발열과 인후통으로 검사를 받고 확진되자 동급생과 교직원 등 110여 명을 검사했더니 모두 4개 반에서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확진된 교사의 자녀들인 순천 지역 초등학생과 중학생도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중학교의 1, 2학년 등 약 200명에 대해서도 전수검사에 들어갔고 1, 3학년은 17일까지 원격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의 한 중학교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관련 누적 확진자는 30명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에는 중학생 확진자들의 동생인 초등학생 3명이 포함돼 또 다른 학교로 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중학교에 대해 이번 주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다음 주 등교 전 PCR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지난달 말 2학기 개학 이후 광주 전남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교육 현장은 유치원을 포함해 모두 40개 학교, 확진된 학생은 90명에 달합니다. 이제 체육하고 나면 더우니까 에어컨 같은 거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환기 같은 것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땀 흘리고 하니까 마스크 젖는 거, 마스크 갈아 끼는 것 때문에 덥고. 방역당국은 단체 생활을 하는 학교 특성상 늘 집단 감염 가능성이 있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마스크 쓰기라든지 또는 이제 시간 맞춰서 그 환기를 시킨다든지 또 그 뭐 복도나 이런 데를 다닐 때는 거리 두기를 한다든지 또는 특히 우리 학교에서 이동 수업이나 이런 걸 좀 자제. 방역당국은 또 학교 현장에서 발열 체크 등을 통해 집단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며 학생과 교직원의 관심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합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학동 붕괴 사고 유가족이 참여한 학동 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늘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출범한다고 밝힐 예정입니다. 대책위원회는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의 책임 이행을 촉구하고 유족 지원 활동을 비롯해 재발 방지 대책 법제화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1차 지역 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에 이어 2위를 기록한 이낙연 후보가 오늘 광주를 방문해 호남 공약을 발표하면서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말 대구 경북과 강원 지역 순회 경선을 앞둔 상황에서 광주를 찾은 것은 선거인단이 가장 많은 호남에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정의당 대선 후보인 심상정 전 대표 역시 오늘 국립할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지역 관련 대선 공약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이달부터 나주 신고배가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최근 잦은 비로 배 재배 농가들이 제때 수확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작황은 평년 수준이고 당도도 기준치를 웃돌고 있습니다. 윤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예년 같으면 추석을 앞두고 수확이 한창이겠지만 잦은 비로 손을 놓고 있습니다. 봉지가 젖은 상태로 수확하면 배 색깔이 변색되는 등 상품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수전에 들어가기도 힘들고요. 뭐 발 젖지, 옷 젖지 다 젖어버리니까 못하고요. 그리고 배한테도 이렇게 색깔이 안 예쁘고 또 그 오물 같은 게 많이 묻고 그래요. 실제 이달 1일부터 6일까지 0.1mm 이상 비가 내린 날은 닷새나 되고 지난달에도 19일이나 강우를 기록했습니다. 잦은 비로 과수 관리 등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작황은 평년 수준으로 당도도 기준치인 11.5 브릭스를 웃돌고 있습니다. 가격 역시 고공행진을 보였던 작년보다 떨어져 산지에서 특품 기준으로 10개들이 7.5kg 한 상자에 2만 원에서 3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지금 그 신고 배출하가 돼가지고 지금 하루에 15,000상자에서 2만 상자 정도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추석 임박해서는 물량이 2만 상자 이상 이렇게 거래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잦은 비로 나주배 재배 농가들이 소가리를 하고 있는 가운데 기상청은 오는 17일까지 비 소식은 없다고 예보했습니다. KBS 뉴스 윤주성입니다. 부동산 투기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여수 경도 생활형 숙박시설 사업에 대해 국정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전라남도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지역사회의 문제 제기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여수경도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 허가와 관련해 여수시 의회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을 항의 방문한 건 지난달 30일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투기꾼들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레지던스는 투기입니다. 투기. 허가권을 갖고 있는 광양만권 경제청은 민간 사업자의 영역이라며 발을 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라 이런 의견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정리를 해왔기 때문에 해양관광단지의 주거시설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짓는 것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대 의견이 제기된 지 수개월째. 사업자인 미래에셋 컨소시엄은 물론 전라남도마저 뾰족한 답변 없이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여수시 의회가 급기야 국정감사를 촉구하는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고 나섰습니다. 재석 의원 22명 중 찬성 21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여수 경도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 국정감사 및 감사원 감사 실시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수시 의회는 결의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로 보낸 뒤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등 생활형 숙박시설 철회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여수시가 웅천지구 생활형 숙박시설 편법 증여 등 불법 거래 의심자 17명을 적발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6월과 7월 웅천 지역에 신규 분양된 생활형 숙박시설 전매 신고 건 중 13건, 28명을 정밀 조사했고 이 가운데 불법 거래 의심자 17명을 추려서 경찰서와 세무서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내용은 분양권 전매 실명의자와 매매대금 입금자가 다르거나 가족 간 명의 변경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경우 등입니다. 한국민화뮤지엄이 강진에서 2021 전남 국제수목 비엔날레와 연계한 수목을 담은 민화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43명의 현대 민화 작가와 2명의 강진 청자 작가가 참여했고 먹의 번짐을 활용하거나 몰골법 등 수목 기법을 활용한 현대 민화 작품 47점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화순군의 인구가 62,400여 명으로 7월보다 300여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인구 증가는 신규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세대가 늘어난 데다 특히 광주와 인접해 출퇴근이 편리하다는 지리적 장점이 효과를 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이 설립한 광주은행 장학회가 올해 장학생으로 104명을 선발해 모두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는 등 장학회 창립 이후 지금까지 35억 원의 장학금을 광주 전남 학생들에게 지급했습니다. 광주은행은 코로나19로 힘든 학사 일정에도 학업에 매진하는 지역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우리 지역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재 육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동구가 저출산 극복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동구 만들기 일환으로 진행한 행복한 아빠 교실이 참가자들의 호응 속에 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행복한 아빠 교실은 실내 체육 활동과 커플컵 만들기 등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아빠와 자녀 간 정서적 유대감과 친밀감을 높이는 등 즐거운 추억의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광주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3.8%가 인상된 시급 1,92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인상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광주시를 비롯해 시, 산하, 공사와 공단, 출자 출연기관과 민간 위탁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노동자 생활 안정과 실질적 생활을 위한 것으로 3인 가구 기준 최저 생계비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됩니다.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가 버스 정류장 온열의자 설치 등 5건의 정책을 권고했습니다. 시민권익위원회는 이상기후 등의 여파로 시내버스 이용객들의 불편이 큰 만큼 정류장에 에어커튼과 온열의자를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광주시 수어교육원 설립과 전남 일신방직공장 부지 개발과 관련한 공론장 필요 등을 권고했고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30일 이내에 실행 계획 등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인공지능 관련 기업 10곳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광주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헬스케어와 에너지, 그리고 데이터 분석 기업 등 10곳과 업무 협약을 맺고 기업별 법인이나 지역사무소 설립을 통해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에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로써 광주는 인공지능 분야 전문 기업과 기관 등 111곳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광주 지역의 초등학생 100명 가운데 2~3명이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한국교육개발원 등에 위탁해 지난 4월 5일부터 30일까지 광주 지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3 학생까지 13만 1,8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140여 명이 학교 폭력 피해를 봤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피해 응답률이 2.5%로 지난해보다 0.6%포인트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 유형은 언어 폭력이 43.2%, 집단 따돌림 14%, 신체 폭행 13.1%, 사이버 괴롭힘 8.8% 등의 순이었습니다. 2021 순천 한중일 평화포럼의 온라인 참석자 사전 등록이 시작됩니다. 2019 순천 평화포럼 이후 두 번째인 순천 한중일 평화포럼은 함께 누리는 일상의 평화를 주제로 다음 달 8일과 9일 순천만 국가종원 국가습지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온라인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김영석 전 통일부 차관과 히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의 발제 등으로 구성됩니다. 광주 전남 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가 오는 15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산업연구원의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발전기금 조성 방법을 포함해 기금 규모와 사용처, 그리고 관리 주체 등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난 2006년 광주시와 전라남도 그리고 나주시는 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등에 합의했지만 이전 공공기관 지방세를 얼마나 기금으로 조성하는지를 두고 지자체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대중 컨벤션센터 차기 사장 공모에 모두 5명이 지원했습니다. 지원자 가운데 3명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출신이고 2명은 광주 지역의 공공기관 간부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컨벤션센터 임원추천위원회는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 뒤 상위 1, 2위 후보를 이용섭 시장에게 추천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가을 날씨를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20도 안팎으로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광주가 27도, 순천 30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게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가을이 깊어질수록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는 다소 흐리고 일부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점차 저기압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오후에는 맑은 가을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아침 기온 나주와 화순 20도로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조금 낮은 기온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담양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와 고흥이나 최고 기온 28도, 광양 29도로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26도, 강진과 완도 28도, 영암 27도가 예상됩니다. 신안은 한낮 기온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모레는 다시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주말부터는 당분간 대체로 맑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